저는 그날 병원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이 멈춰버리는 말이었습니다. 보호자 변경되어 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라고요? 보호자가 변경됐다고요? 직원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시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보호자 변경 신청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직접 병원에 온 날이었습니다. 큰 수술이라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연히 제 이름이 적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아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가족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인데요. 보호자 맞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근데 기록상으로는 보호자가 바뀌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왜? 언제? 남편 보호자를 바꿨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나도 모르게. 저는 순간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이상했습니다. 병원 얘기를 하면 대답을 피했고 수술 날짜를 말해도 자꾸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바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직접 오셔서 변경 신청하셨어요. 직접.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전이면 그날은 아들이 저랑 같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분명 같이 병원 얘기를 했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온 겁니까? 누가 남편 보호자를 바꾼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확인 더 해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슴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아들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며느리 생각도 같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가 병원에 한 번도 안 왔다는 것도 그때 처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들은 그 말이 우리 가족이 숨기고 있던 일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장을 열어봤을 때 저는 두 번째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관리하던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보다 더 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병원 보호자 이름 하나였다는 걸.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가슴이 계속 답답했습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보호자가 바뀌었다는 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병원은 잘 다녀왔어요? 먼저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저는 괜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해야 하는데 쌀을 씻다가도 손이 멈췄습니다. 왜 보호자가 바뀌어 있지? 누가 바꿨지? 아들이 아는 건가?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문득 통장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수술 때문에 병원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관리해 준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는 거의 안 봤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아들이니까요. 통장을 꺼내서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잔액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더 봤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돈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큰 돈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 돈 어디 갔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출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는데 눈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보호자가 바뀌었다던 그 날짜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날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더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뭐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돈이 왜 이렇게 줄었어? 그 순간 아들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금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병원비 준비하려고 옮긴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더 불안했습니다. 어디로 옮겼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다른 통장으로요. 그냥 다른 통장. 그 말이 왜 그렇게 멀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 못했습니다.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말을 못하지? 왜 눈을 피하지? 왜 나한테 안 말하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수술 걱정 때문에 뒤척이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아들이 늦게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전화도 자주 안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남편 아프다고 하면 먼저 와서 챙기던 애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보호자 변경, 빠진 돈, 며느리,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나 모르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듣게 될 말이 이 모든 일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걸 알려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간호사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정말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보호자분 오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이 남편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지내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계속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하는데 눈을 잘 안 마주쳤습니다. 괜히 제가 더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수술 앞두고 있는데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와서 죽 끓여오고 간식 챙겨오고 의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던 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줄 알았습니다. 손주도 있고 일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받다가도 빨리 끊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계속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야, 병원 언제 한번 와라. 잠깐 조용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4시간 되면 갈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내일 갈게요.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이랬던 애였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 저러지? 무슨 일 있나? 아들이랑 싸웠나? 그런데 그때 문득 병원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호자 변경.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아는 거 아닐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누워 있다가 결국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 가보자. 괜히 혼자 의심하는 것보다 확인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보호자 확인 좀 하려고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함 말씀해 주세요. 남편 이름을 말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 보호자 등록되어 있네요.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누구로 되어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에 바뀐 거 맞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호자분이 직접 오셔서 변경하셨어요. 직접.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직원이 기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오셨어요. 날짜를 봤습니다.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저랑 같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집에 있었던 날입니다. 그럼 누가 온 겁니까? 누가 남편 보호자를 바꾼 겁니까?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으니까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 보호자분 자주 오세요. 그 말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자주 온다고요? 누가 우리 남편한테 자주 왔다는 겁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간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며느리 쪽 보호자분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쪽 보호자라고요? 그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들 방 서랍을 열어본 순간 저는 세 번째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서류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자꾸 풀렸습니다. 며느리 쪽 보호자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며느리 쪽에서 보호자를 바꿉니까? 왜 나한테 말 안 합니까? 왜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집 앞에 도착했는데도 한동안 차에서 못 내렸습니다. 괜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뭔가 더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안 들어왔고 남편은 병원에 있고 집에 저 혼자였습니다. 그 조용한 집에 서 있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걸로 혼자 겁먹는 건가 싶었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생각만 돌았습니다. 보호자 변경, 며느리 쪽 보호자, 자주 왔다는 사람.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사실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데 손이 안 올라갔습니다. 들어가도 되나? 괜히 보는 거 아니야. 그래도 확인해야지.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방은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몇 장 있었고, 옷은 의자에 걸려 있었고, 서랍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괜히 눈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서랍 안에 봉투가 하나 보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냥
그냥 확인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던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2장, 3장, 여러 장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펼쳐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순간 눈을 다시 봤습니다. 설마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대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내 이름이 있어? 이건 뭐야? 다시 봤습니다. 주소도 맞았습니다. 주민번호도 맞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서 있었는데 다리가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벽을 잡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습니다. 아들이? 설마 내 이름으로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때 봉투 안에서 다른 종이가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보험 서류였습니다.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칸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보호자 이름, 며느리 쪽 보호자라고 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남편 서류에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말 안 하고 뭔가 크게 버린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그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그대로 들어 보였습니다. 아들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하얘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 분명히 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뭐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정말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누가 한 겁니까? 엄마,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더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그대로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아들은 서류를 보다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말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뭐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왜 말을 안 해? 왜 고개를 못 들어? 왜 눈을 못 봐?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거 내 이름으로 대출이야. 아들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 한 거야? 그때 아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어릴 때 말고는 울던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인 채로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그랬어?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돈. 역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이럴 애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했는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그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야? 아들은 한참을 말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 혼자 아니야. 아들은 눈을 못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쪽 보호자, 자주 왔다는 사람, 보험 서류에 있던 이름.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며느리 알아?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알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응.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며느리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만 몰랐던 겁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말 못했어. 엄마 걱정할까봐.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걱정할까봐 숨겼다고요. 내 이름으로 대출을 해놓고 남편 보호자를 바꿔놓고 나 몰래 병원에 사람 보내놓고 그게 걱정 안 시키는 겁니까? 저는 한참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병원 보호자, 그 사람 누구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라고요? 왜 우리 남편 보호자를 며느리 아버지가 합니까? 그 순간
정말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일에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망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망했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알게 된 건 며느리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엄마, 나 망했어. 아들이 그렇게 말하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망했다는 말이 그렇게 무겁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있고,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계속 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 왜 그 사람이 남편 보호자가 되어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이 보험 서류에 이름이 있습니까? 왜 내 이름으로 대출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전부 아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며느리 쪽이라는 게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냈지만 속으로는 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이 집에 이용당한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돼?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한번 보자고 하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올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왜?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설명하신대.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설명. 그 말은 지금까지 숨긴 게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 들으려고 가는 거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괜히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약속한 곳은 병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마주 앉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인사를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도 바로 말을 안 했습니다.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놀랐습니다. 화낼 줄 알았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드님,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했다고요? 그럼 정말 큰일이라는 뜻입니다. 사업이 잘못됐습니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거였습니다. 아들이 망했다고 한 이유. 저는 숨을 천천히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막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들었습니다. 같이 막았다고요?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건 제가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한테 말 못하겠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숨겼고 며느리도 알고 있었고 며느리 아버지도 알고 있었고 나만 몰랐던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드님 살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닌 거 아닌가. 그런데 바로 그때 아들이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다 말 안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상상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아직 다 말 안 했어. 아들이 그렇게 말하던 순간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이제 다 들은 줄 알았습니다. 사업이 망했고, 빚이 생겼고, 그래서 숨겼고, 그래서 며느리 쪽에서 도와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아들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뭐가 더 있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더 뛰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드님 빚.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손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얼마나 큰데, 얼마나 크길래.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두면 집까지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집, 우리 집 말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먼저 움직였다고요? 왜요?
왜 남입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 쪽을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못해? 아들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엄마 쓰러질까봐. 그 말이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비닐부 갚고, 보험도 정리하고, 병원 보호자도 제가 맡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원 생각이 났습니다. 보호자 변경.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왜 제 이름으로? 말 끝까지 못했습니다. 대출. 그 사람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해야 이자가 낮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화도 나야 하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제가 갚고 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갚고 있습니다. 아드님 혼자 못 갚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가슴이 이상해졌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까지 합니까? 저는 그걸 물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잠깐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사람이 우리 아들 힘들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 이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말 못했어. 엄마 쓰러질까봐. 엄마 병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게 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 아버지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드님, 병원 보호자 바꾼 이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은 순간 저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사실 아직 하나 더 있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던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나올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원 보호자. 제가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우리 남편 보호자가 되어 있었는지, 왜 나한테 말 안 했는지, 왜 나만 몰랐는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멈췄습니다. 수술 동의서. 그게 왜요? 그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위험. 그 말이 가슴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어머니한테 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수술 못하게 할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위험하다고 하면 못하게 했을 겁니다. 무조건 말렸을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호자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말을 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게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이 나한테 숨긴 줄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피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우리 집 이용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나를 걱정해서, 나를 놀랄까봐, 나 쓰러질까봐 다 숨긴 겁니다.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말 못했어. 엄마 병날까봐. 그 말을 듣는데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아파도 울지도 못하고 저 눈치 보던 얼굴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참고 있던 걸 못 참고 말했습니다. 이 바보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거 하나 못 버틸 것 같냐? 말하면서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있었고 며느리 아버지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들도 말 없고 저도 말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빈집인데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병실에 앉아 있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몰래 애들이 이렇게 고생했네.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말, 보호자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저는 아들이 나를 속인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 나를 빼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서 숨긴 거였습니다. 가족이라서 대신 버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걱정하지 말고, 혼자 숨기지 말고, 같이 버티자고. 가족이니까, 정말 가족이니까.